안녕하십니까, 장 감독입니다.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요, 제 인생의 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윙 있죠. 뒤에 트렁크에다 이렇게 날개 달았던, 어떻게 보면 그 레이싱 카들, 그런 차들의 뒤에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거죠. 그 윙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올려기도 하고, 어떤 세련된 차들은 아예 순정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싹 올라오기도 하죠. 제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벤츠 SLS AMG 같은 경우도 시속 80이 넘으면 뒤에 트렁크에서 이렇게 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 젊은 날 20대 초중반 그때부터 전 차를 몰았는데, 그때 당시에 제가 23살부터 아마 차를 몰았을 거예요. 22살인가. 그때 제일 먼저 샀던 그 차가 중고로 84년형 로얄 프린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큰 사고가 납니다. 뒤에서 5톤짜리 그 덤프트럭이 제 차를 받는 바람에 제 차가 진짜로 한 20m를 날아가고 반쪽이 사라지고, 그래도 저는 살았어요.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았고, 제 운전석에는 이 목에 이 받치는 게 있었는데, 헤드레스트가 있었는데, 옛날 그 84년형 로얄 프린스는 회장님 차라 그래서 그 운전석 조수석에 이런 헤드레스트 있으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그 우리 회장님들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다 띄었습니다. 그래서 제 조수석에 있던, 당시에 같이 운전했을 때 제 옆에 있던 남자 후배가 이 헤드레스트가 없는 관계로 걔는 이렇게 넘어가는 관계로 저는 이게 받쳐줬지만, 걔는 이 목에 그 당시에 전치 맥주 그걸 해서 같이 입원했었어요.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보험금이 나오죠. 보험금을 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좀 얹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차를 처음으로 구입한 게 엑셀입니다. 현대 엑셀. 그게 그 당시에 560만 원 기억납니다. 560만 원 주고 산 차예요. 사실은 소형차나 그 어떻게 보면 그 소형보다도 낮은 그런 그 우리 국민차라고 하는 그런 초소형차들은 아니 한 300만 원, 500만 원 사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때 그걸 직접 샀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소형차 어때요, 가격이? 정말 싸도 1,500만 원, 2,000만 원이죠. 옵션 이것저것 붙이면 소형차도 무슨 한 2,500 막 이래요. 자,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어쨌거나 560만 원짜리 엑셀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새 거로 뽑아서 또 기분 좋게 스틱차 일단 2단 그걸로 한동안 한 2년 이상 몰고 다녔는데, 그 차에 날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. 당시에도 이제 저도 젊은 혈기다 보니까 차는 뭐 어떻게 보면 스틱차에다가 그렇게 뭐 과시할 만한 차가 아닌데, 저는 과시할 만한 차를 갖고 싶었던 거지, 마음은.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조금 그래도 그런 걸 좀 잘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. 친구야, 내가 돈이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를 될 수 있는데,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, 내 차를 한번 정말 간지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겠어? 내가 원하는 건 차의 휠에 이렇게 배너에 그 바퀴처럼 톱니바퀴가 나오고, 뭐 현행법 이런 거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. 대학교 1, 2학년 때 그때 개념이니까. 이 대학교 2학년짜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법을 잘 모르는 도로법을 배너에 그 메살라가 타고 다니던 그 전차 경기에 나오는 것처럼 휠에 이렇게 뾰족한 거 나오게 해서 진짜 흉폭하게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앞에는 그 헤드라이트가 너무 미스미스하니까 앞에 구멍을 2개로 딱 뚫어가지고 그걸 붙여서 쌍라이트처럼 보이게 해주고,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그냥 회색인데 느낌이 너무 밋밋하니까 차를 좀 뭔가 좀 뭐 강철 느낌이 나든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색감의 어떤 도료를 쓰든 간에 차의 표면을 좀 바꿔주고,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날개를 가지고 싶어. 뒤에 트렁크에 레이싱카처럼 큰 날개를 위압감이 드는 날개를 만들어줘, 이렇게 부탁을 했었죠. 그랬더니 그 친구는 또 돈도 받고, 또 그 친구도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가선 안 들기를 가게 되는데, 우선 재료가 그 휠은 해결이 돼요, 쉽게. 그거 뭐 옷장이죠, 옷장 이렇게 여는 거, 그 손잡이 그런 거 을지로에 가면은 그런 거 되게 재료가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좀 뾰족하게 생긴 것들, 좀 멋지게 생긴 것들 손잡이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
그때 당시엔 휠도 알루미늄 휠이 아니었어요. 그 흔히 옛날 차에다 보면 깡통 휠에다가 휠 커버라고 있었어요. 플라스틱으로 된. 그 휠 커버니까 뜯어지죠, 당연히. 동그란 접시같이 생긴 플라스틱을 뜯어서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어떻게 보면 문고리 같이 생긴 멋진 손잡이들, 그런 손잡이들 중에서 간지나는 것들을 이렇게 붙이니까 제법 폼은 나더라고요. 그건 그렇게 해결을 했고, 앞에 헤드라이트도 뭐 대충 멋있게 만들었어요. 보면은 좀 지금 보면 촌스럽겠지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없는 디자인. 자, 그리고 표면을 만드는 거, 차의 표면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그 부엌 같은 데 보시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엌들이 있을 거예요, 표면이. 근데 그게 진짜 비싼 집은 진짜 대리석이 맞는데 이태리제 뭐 대리석 이런 거 갖고 와서 진짜 비싸죠. 그럼 원재료도 비싸고 관리도 비싸고 깨지면 또 상당히 고가고. 근데 없는 자의 대리석이 있습니다. 호마이카판이라고. 그 표면이 맨들맨들한 플라스틱이에요. 이렇게 우글우글 굴려지기도 하고, 대부분 이제 열로 가공을 해서 그런 그 기본적인 테이블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드로 붙여가지고 대리석 표면처럼 이렇게 보이는, 진짜 대리석은 아니고, 그러니까 일종의 뭐 마룻바닥 같은 건데 대리석 마룻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호마이카판으로 차를 덮습니다. 자, 문제는 그게 붙겠어요? 안 붙으니까 차에다 구멍을 뚫기 시작해요. 어떻게 보면 산지 얼마 안 된 차입니다. 그거 한 6개월도 안 된 차에다가 뭐 무슨 뭐 방청 뭐 이런 거, 그런 거 신경 안 쓰죠. 모르니까 그냥 구멍을 뚫은 거예요. 그냥 차에다가 다. 그래서 호마이카판을 차의 표면에다 다 구멍을 뚫어서 다 고정을 시키고, 그 안에는 돼지 본드 있죠. 돼지 돼지뼈 본드라고 하죠. 그냥 그 누런 본드 있어요. 누런 본드를 그냥 본드 칠을 해가지고 붙여놓습니다. 차에다가 덕지덕지. 근데 완성했을 때 당시는 그래도 그게 번듯했어요. 문제는 이제 그거 타고 다니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 호마이카판들이 그 열에 의한 변형, 햇빛을 맞고 이러니까 그거를 뭐 아무리 전동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고 중간중간 다 고정을 시켰다고 해도, 돼지 본드로 다 붙였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우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가 걸레가 되는 그런 아주 나쁜 소재더라, 그게 호마이카판이. 자, 그리고 이제 문제 날개입니다. 날개를 이 친구가 무슨 뭐 지금의 그 자동차 튜닝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FRP 그 가공 기술들을 갖고 있고, 그 틀을 만드는 법들,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 지식화돼 있고, 그리고 아주 제대로 만들죠. 근데 당시에 제가 90학번이니까 1992년도 정도 되는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을 누군가가 그런 튜닝샵을 만들지도 않았고, 그런 게 없던 시대예요.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식 자체도 거의 없던 시대.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려면은 그런 어떤 FRP 틀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아예 그런 그 개념도 보니까 유리섬유로 뭘 만들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나무를 짜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소재는 나무다. 뭐 말이 되죠. 요즘 캠핑카들도 기본적인 건 다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. 나무로, 목공으로. 그래서 뭐 목공도 장점이 많은 건 알겠는데, 일단 목공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. 제가 요즘 캠핑카 중에서 최신형 캠핑카가 말고 그 지금의 캠핑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직전의 캠핑카를 제가 타본 적이 있거든요. 저한테 그것을 누군가가 이거 좀 한 이틀만 타고 리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이틀을 몰고 다닌 적이 있어요. 와, 그 찌그덕 소리라든지 그 나무 특유의 그 프레임으로 어떻게 보면 망치로 못을 두들겨서 만든 그런 가구를 들고 다니는 그 일종의 차가 되는 거잖아요. 가구. 그러니까 그 느낌이, 운전 질감 너무 안 좋고, 그 찌그덩 거리는 것도 그렇고, 너무 차가 무거워지고, 하여튼 제 기억엔 되게 나쁜 기억밖에 없는데, 당시의 캠핑카, 지금의 뭐 FRP 가공으로 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뭐 이런 캠핑카 말고요. 근데도 요즘도 보면 저 캠핑카 그런 그 유튜브 영상 많이 보면 지금도 나무로 짜서 하시는 캠핑카가 꽤 많더라고요. 지금도. 근데 그 날개를 나무로 짜서 만드는 거예요. 못질을 하고 샌드질을 하고 해서 뭐 처음에 디자인은 아주 근사하게 나왔어요. 그럼 나무 표면에다가 뭘 하냐? 역시나 FRP 판 같은 것들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재단을 해서 거기다 역시나 전동 드라이버로 이걸 박아가지고 대충 모양은 뭐 못 떨어지게 만들었더라고. 자, 그런데 되게 무겁더라고요. 날개 나무로 만드니까 날개가. 그 트렁크를 한번 닫는데 꽝 하고 닫히는 거예요. 그냥 살짝만 내려놔도 이게 트렁크가 어떻게 닫히냐면 이렇게 텅 하고 닫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
꽝 떨어지는 거죠. 무게 때문에 그 나무의 그 날개의 무게 때문에 한 30kg 넘게 느껴지더라고 그 나무가. 저희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이게 조립을 했으니까 역시나 차에는 그냥 드릴질을 하는 거죠. 6개월도 안 된 차에다가. 그래서 뭐 일단은 돈을 지불했고 제 친구도 뿌듯했고 저도 뿌듯했습니다. 게다가 그 안에 그 실내 내부에는 그 나름대로 괜히 시스템 그 있잖아요. 당시에 그 에어울프라고 뭐 헬기로 이렇게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유행했었는데 그 보면 헬기 타면은 막 버튼을 툭툭툭툭툭 이렇게 마치 시동 걸기 전에 쓸데없이 버튼들 많이 올리더라고요. 탁탁탁탁탁탁탁 척 뭐 탁탁탁탁탁탁 탁 토글 스위치들 그걸 다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시동 걸기 전에 아무것도 뭐 의미는 없지만 옆에 누가 타면 이제 탁탁탁 올리는 거죠. 괜히 여기 뭐 LED 불 들어오게 해서 탁탁탁탁탁탁탁 쭉 부릉 이렇게 시동 걸게 했더니 그게 이제 괜히 시스템입니다. 그냥 괜히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만들고 우리끼리는 되게 뿌듯했는데 자 역시나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. 호마이카파는 우글우글거리기 시작하고 차가 걸레가 되기 시작하고 날개는 제가 트렁크를 달 때마다 꽝꽝 떨어지다 보니까 이 날개 그 나무도 목공 본드로 붙인 부분들이 다 조금씩 벌어져요. 게다가 비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공 본드가 벌어지면서 그 날개 흔히 말하는 자동차 윙의 그 사이사이에 버섯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. 진짜입니다. 이거 실화예요. 그래서 그게 독버섯인지 먹는 버섯인지는 모르겠어요. 먹어보질 않았으니까. 근데 한 이만한 버섯들이 이 날개 곳곳에 그 나무 재질 사이사이에 빈틈으로 빗물이 들어가면서 버섯들이 자라기 시작하더라. 그래서 한동안 6개월 동안 버섯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진짜 차가 그지같이 보이게 너무 차가 거지가 되고 그 사이에 막 녹이 슬기 시작하고 막 구멍을 막 뚫어댔으니까 새 차에다가 그래서 1년 만에 정말 제가 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를 폐차장에 보낸 그런 실화입니다. 이제 그다음 본 게 이제 르망 레이서 뭐 이런 건데 르망 제가 전에 이제 르망 차의 안 좋은 기억 차가 타이어가 기역자로 꺾여서 죽을 뻔했다. 그 스토리 이어지는 거죠. 그다음부터 이제 티브런 타블런트로 가면서 이제 외제차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갑자기 그 나무로 짜진 날개와 목공본드 그리고 호마이카판 그리고 그 날개 사이에 핀 버섯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하루라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젊은 날이라 제가 별짓을 다 했는데 뭐 후회는 없어요. 뭐 그것도 다 제 인생의 기록이고 저만의 추억 아니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장 감독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